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참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항상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또 제가 이런 열기를 받아서 정말 요즘 자주 영상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 만들 수가 없었던 게 드디어 기가 텍사스에서 사이버 트럭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진짜 축하할 일이죠. 기다리던 그 사이버 트럭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이 사이버 트럭이 이제 스펙이 어떻다든지 여러 가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대부분 제가 지금 얘기할 것은 루머입니다. 근데 루머를 갖고 왜 얘기하냐? 이런 루머들이 요즘 꽤 많이 맞았습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모델 Y, 인산철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예측되는 얘기들이라든지 일찌감치 나왔을 때 사람들이 했는데 맞는 게 지금, 그리고 한국은 지금 불티나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불티나게 팔린다고 하는 얘기도 듣고 이미 출시되고 이런 얘기들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루머들이 그때 아버지하고도 얘기했지만 이게 잘 맞으니까 현재 사이버 트럭이 이렇게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한번 종합해서 얘기해 보는 것도 워낙 기대감이 크지 않습니까? 저도 이게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현재 픽업 트럭 시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항상 상대적인 거니까요. 재미난 게 이게 좀 뭐 지워졌다고 그러는데 비얼 테슬라라고 가이라고 해서 이분도 인플루언서들 중 한 명이죠. 근데 뭐 내부 인사이더에 나오는 근데 이제 테슬라가 워낙 큰 회사라서 인사이더라고 하더라도 보통 회사 다니면은 자기 부서나 진짜 시야가 넓어봐야 이제 앞뒤 정도지 뭐 워낙 큰 회사가 되다 보니까 다 안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인사이더들의 얘기를 이렇게 몰래 들어서 보니까 지금 한 350마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500마일을 예약을 했는데 첫 번째 나오는 모델은 한 350마일의 쿼드 모터, 그러니까 올휠 드라이브에 모터 4개 들어가는 요 정도가 될 거라는, 지금 요게 첫 번째 나온 게 요거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조금 아쉽긴 한데요. 워낙 주행거리 긴 걸 좋아하니까요. 근데 이거는 제가 미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환경이기 때문에 주행거리에 제가 더 목을 매다는 것 같습니다. 계속 전기차에 대한 환경은 개선되어 가고 있고 각 나라마다 선호하는 게 좀 다르니까요. 제 기준은 항상 미국 기준이긴 한데, 그리고 저도 500마일을 더 좋아하고 여전히 내셔널 파크 가면 좀 힘드니까요. 조금 생각을 안 하면 40도를 넘어가면 배터리 쿨링 한다고 좀 더 쓴다라는 거를 못해서 한번 저번에 된통 당해가지고, 그래도 350마일. 근데 현재 지금 나와 있는 픽업 트럭들이 이거만 나와도 대단한 거기 때문에 역시 테슬라 역시도 시장을 봐가면서 내놓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V2L 이렇게 외부로 전원을 뽑아서 쓰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트럭이니까요. 포드 F150이 이런 걸 굉장히 잘하는데 다용도로 써야 되니까 여러 가지 장비들을 써야 되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산철이 아니라, 이거 지금 4680의 하이니켈이긴 하지만 인산철 배터리를 쓴 것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나중에 마지막에 뭐 이런 모델 3 인산철에 대한 주행거리도 얘기를 하겠지만, 인산철을 쓰게 되면요 오히려 V2L에 더 장점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안전하고, 그리고 사이클 라이프가 훨씬 길기 때문에 오히려 외부에 전원을 쓰는 게 더 안정적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오히려 V2L에 더 적합하다는 얘기. 그리고 비상시에 뭐 하우스를 전원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인산철 배터리가 더, 아니 ESS로도 그러니까 불티나게 지금 팔리고 있으니까 차를 만약 그걸로 구동하게 되면 진정으로 이제 백업용 전원으로 더 가능하다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관련 루머들을 찾아보니까. 단지 에너지 덴시티를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조금만 포기하면 얻어지는 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2170을 썼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아마 4680을 썼을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도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4680의 에너지 덴시티가 현재 파나소닉의 2170이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목표한 바를 못 이뤘는데 아직은, 근데 개선되고 있죠. 그래도 4680을 쓰는 이유가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훨씬 더 원가가 절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680으로 밀어붙였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가격을 좀 맞춰야 되는 대량 생산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현재 이렇게 나온 게 이런 루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팩 사이즈가 100kWh라는데 그러면 효율이 진짜 대단하거든요. 지금 모델 X가 100kWh를 탑재해서 한 350이 조금 안 되는데 트럭으로 350을 뽑을 수 있을지가 좀 더 넣어야 되지 않을까. 한 110, 120은 10% 정도는 그래도 더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350을 맞추려면. 근데 이제 루머로는 효율성을 증가시켜서 100kWh에 이제 맞췄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조금 신빙성이 조금 요거는 떨어진다고 생각은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R1T라든지 리비안 그리고 포드 F150의 익스텐드 레인지 팩이라든지 이게 주행거리를 진짜 길게 뽑는 애들이 한 135kW 하거든요. 근데도 그렇게 뭐 만족할 만한 주행거리가 이게 트럭이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도 이런데 물론 테슬라가 효율이 더 좋은 편이긴 맞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차들의 효율이 참 좋죠. 그걸 고려하더라도 100kW는 좀 적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량을 보면은 포드 F150 라이트닝 2분기에 뭐 더블 났다고는 하지만 기저효과도 있는 거죠. 한 4,400대 좀 넘게 팔았는데 지금 소문이 지금 계속 제가 얘기하는 전기차가 잘 안 팔린다는 얘기들이 있죠. 지금 포드 F150도 좀 동네마다 다르지만 할인해 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참 이게 여름 성수기인데 벌써 지금 업피크로 들어가니까 비수기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할인 혜택이 있다. 그리고 리비안은 지금 듀얼 모터에다가 이제 맥스팩 배터리를 더 증가시켜서 그래서 뽑는 게 390마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kW만 탑재하고 350마일을 뽑았다라는 게 조금은 더 넣어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테슬라 효율을 생각을 해도. 리비안도 지금 맞춰서 지금 R1S, 그 픽업 트럭을 베이스로 한 SUV 한 390마일이 가을에 참 주행거리는 참 매력적입니다. 근데 이 정도로 이제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러니까 더 이상은 아마 사이버 트럭도 프레셔를 많이 받았겠죠. 지금 시장이 조금씩 이제 개화하려고 하니까 적절한 타이밍에 잘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이제 불 붙으려고 하니까요. 그 리비아는 참 에스티메이션을 넘어서 지금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근데 포드나 이런 친구들을 보면 지금 잘 안 팔린다는 얘기도 있고 기저효과 때문에 뭐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한 4,000대 초라하죠. 좀 낮죠. 내연기관은 잘 팔고 있더라. F 시리즈는 34%나 증가해서 21만 대 한 분기에 대단합니다. 진짜 포드의 간판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픽업 트럭 시장이 이렇다라는 거죠. 더 이제 스펙상으로 보면은 쉐비 실베라도 이게 지금 관심을 많이 받는데요. 이게 험머 EV의 이제 플랫폼은 어느 정도는 공유하더라고요. 이게 미친 플랫폼인 게 무려 200kWh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주행거리가 450마일입니다. 와, 이게 제가 기대하는 사이버 트럭의 500마일은 이게 도대체 얼마를 아무리 테슬라의 효율이 좋다 하지만 도대체 배터리 얼마나 넣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험머 EV 픽업하고도 어느 정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쉐비 실바라도 GM에 이게 LG의 배터리를 쓰는데 참 스펙은 정말 화려합니다. 200kW 그리고 주행거리 450마일. 더 끝내주는 거는 얘네는 400V짜리 배터리 팩을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해가지고 이제는 이것도 고려 사항이 되죠. 그러니까 테슬라 슈퍼차저에 꽂았을 때 원활합니다. 이미 400V 기반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800V도 가능한데 그쵸? 이 무식한 애들 진짜 이걸 두 개를 이게 되나? 무게도 그래서 엄청 올라갑니다. 그리고 온보드 차저도 거의 20kW에 준하는 루시드에 그래서 나쁘진 않은데 그러면서 가격도 낮게 시작한다고 그랬거든요. 물론 최고급이 아마 200kW가 넘는 가격은 더 올라가겠죠. 그래도 8만 달러가 안 넘게 보조금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제가 GMR은 잘 믿질 않습니다. 정말 이렇게 아이 캐칭하고 다 좋은데, 자, 그래서 험머 EV, 정말 끝내주는, 정말 엄청난 EV, 지금 험머 베이스의 이 SUV, 뭐, 픽업 트럭도 곧 나오니까요. 지금 나온 지, 발표한 지 애들 꽤 됐는데, 그냥 사이버 트럭에 대한 비난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발표한 지가 얼마나 지났는데, 이제서야 나온다라는 게. 근데, 험머 EV도 지난 2분기에 47대 팔았습니다. 제가 이래서 내연기관들을 참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게 결국 프로토타입 만들고 우리는 뭐 이렇게 달성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그러니까 사람들이 덜 관심 받게 되는 거고 좋긴 한데 정말 출혈 내면서 파는데 어쨌든 이런 베이스 이 플랫폼으로 만든 게 지금 2분기에 47대인데 과연 이거 몇 대나 만들 수 있을지 포드도 그렇게 노래를 하고 막 지금 막 한다 그러는데도 지금 한 분기에 뭐 이 정도니까 4,000대 5,000대 좀 초라하죠 목표치에 비하면. 사이버 트럭은 부디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하더라도 대단한 거고 물론 투자자들의 기대와 저희가 초기에 기대했던 거에는 좀 못 미치지만 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고 항상 상대적인 거다. 잘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저는 근데 사실 500마일을 더 기대하는데 350마일도 그렇게 현재 시장 상황에서 나쁜 편은 아니죠. 지금 포드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가격 조정이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주행거리 짧은 것만 지금 보조를 받으니까 만약 사이버 트럭이 이제 세금 보조 받는 그 8만 달러 선에 맞춰서 350마일로 나온다면은 시장에 그래도 꽤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기차라든지 기존 내연기관들도 지금 중고차 움직임이라든지 테슬라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이제 어마무시해졌습니다. 다들 주변 전기차들 가격도 압박하고 트랜지션도 지금 앞당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고차 가격 변동도 일어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진짜 쉬프트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들 테슬라의 이 프레셔 때문에 트럭은 약간 리비안한테 좀 뺏긴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하여튼 요 정도로만 나와서 대량 생산한다 그러면은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행 보조라는 FSD라는 또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 쉘비 실버라더가 진짜 좋은데 GM이 여태까지 그렇게 대량 생산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볼트를 제외하고는 계속 그리고 볼트도 리콜이라든지 램프업 하는데 참 가는데 오래 걸렸기 때문에 하여튼 시장 상황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은 또 한 번 이런 얘기를 해야죠. 지금 많은 한국 분들이 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한 걸 많이 받으실 거기 때문에 지금 모델 3 레어휠 드라이브 후륜구동 인산철이 미국에서 팔리죠. 모델 Y는 인산철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파는 모델 Y의 스탠다드 레인지는 4680 미국에서 생산된 배터리고요. 지금 한국에서 팔릴 모델 Y는 이제 중국에서 미국에서 없는 모델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모델 3에 인산철을 넣어서 지금 많이 팔렸는데 물론 모델 3가 세단이기 때문에 효율이 좀 더 좋죠. 그렇지만 이것으로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도 있겠죠. 참 이건 엄연히니까 참고용입니다. 테슬라는 배터리에 대한 케미스트리라든지 뭐 밴더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 한국에서는 350km로 인증을 받았는데 좀 타이트한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이걸로 대체적으로 하이웨이에서 70마일입니다. 그러니까 110km가 넘게 속도가 넘게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438km를 찍었습니다. 고속주행일 때 전비가 떨어지죠. 보통. 물론 모델 Y가 모델 3보다 조금 더 떨어질 거지만 한국의 충전 상황도 나아지고 있고 슈퍼차저도 계속 건설하고 있고 평균 주행거리라든지 나라별 그리고 평균 커뮤트 그러니까 출퇴근 이런 걸 환경을 고려했을 시에 물론 저는 워낙 미국 기준에 있기 때문에 뭐가 됐든 주행거리가 긴 게 당연히 전 롱레인지를 더 적극 추천하지만 지금 살 수도 없고 가격적인 면이나 한국의 평균 주행거리 출퇴근 거리를 고려했을 시에 그리고 온도 이런 것도 다 고려했을 시에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성비는 확실히 다시 한번 이런 모델 3의 최근 미국에서 이 정도로 고속 주행을 하더라도 이 정도 나온다고 주행거리 400km 이상 뛴다고 하면은 저는 나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자님께 감사드리면서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